여야 3당 대표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진석 대표는 어제도 저하고 수차례 연락을 했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잘 운영하겠다. 이 정도의 의사 표명을 하면은 자기도 의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겠다. 제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면 모든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화 방안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이런저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네, 국정감사가 닷새째 파행으로 진행된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당 회동을 제안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그 땅 거래 그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우수석과 부인은 소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혐의 결론을 시사하면서 지금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거 부실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 제재도 아까 지금 들었죠, 여기 대기하면서 이란 제재처럼 강력하게 미국 금융 제재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세컨더리 보이니까 이제 실행하고 있다니까. 이란 제재는요, 이란이 가장 강력한 제재였대 지금까지. 6개월 안에 무조건 항복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제재에 있어서 너무 헐겁게 했다, 유엔 제재가. 지금 이제 뒤늦게 이게 드러나고 있고, 이게 사실 군 합참 본부장 우리 신원식 본부장이 여기 와서 여기 출연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딱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제재처럼 하면 우리는 무조건 북한은 손들게 돼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 뭐 이런 뭔가 다르다, 제재 자체가. 예. 우리 정부도 역대 정부가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햇볕 정책도 해봤지만 실패했고, 또 유사 햇볕 정책도 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렇다고 또 이제 강경 압박 정책도 해봤지만 그냥 드라이브 가는 걸 제재를 못했고, 미국도 사실은 북한을 오판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 핵 문제가 자기들한테는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느라고 이쪽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측면,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전략적 인내니 이런 이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이쪽을 이제 방치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이란 문제도 이제 해결됐기도 했고, 또 북한이 생각보다는 빨리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이제 미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 사람은 자기가 아쉬워야 그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팔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고 자기한테 문제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거든.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를 하면서도 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별 효과가 안 나타났는데 가장 결정적 이유는 중국이 완전히 뒷문을 열어줬다 이거죠. 앞에 문은 닫았지만 뒷문 딱 열어주고 그래서 자유로워 왕래하는 이러는데 그동안 이제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같은 거 다 사주고, 얼마 전에 홍상그룹 이제 제재 나왔지만은 홍상그룹에서 5년 사이에 한 5,900억 원을 거래를 하면서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하는 그 원료들도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소위 또 이 제재를 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2270 제재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인생 거래는 그런 예외로 둔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그냥 뒷문을 열어주니까 뭐 제재를 하나 마나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진짜 아까 전략적 인내라는 이런 입장 속에서 다른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원칙론적으로만 하랬지 강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요즘에 와서야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금융 제재니 하는 구체적인 건데, 이것도 오바마 정부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돼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게 뭐 제재를 무한정 막 장기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화도 병행해야 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재를 하려면 좀 강하게 해서 핵미사일 개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다 개발하고 오책 실험까지 된 상태. 유엔과 미국의 이 제재가 그동안 너무 헐거웠다는 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다 아까 고영환 이분이 지금 그
전략부원장 아닙니까? 우리가 예, 국가전략. 예. 이분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 계신 분인데 이분 자체도 지금 그 부분을 답답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참의 그 본부장도 그렇고요. 거기도 있고 또 중국이 사실은 진짜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북한 핵이 제지가 안 돼가지고 실전 배치됐을 때 네. 한국이 핵 무장하고 그로 인해서 핵 도미노가 동북아에서 벌어져가지고 일본도 핵 무장하고 대만 그 가상적인 네. 주적인 대만까지 핵 무장하는 그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북한이 핵 갖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약간 이중적인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협상 들어가가지고 수교하고 외교관계 맺고 또 평화협정 맺고 해서 평화 체제됐으니까 이제 미군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미군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북한도 바라는 거지만 중국은 정말 이게 뒤통수 따가운 그렇죠. 거거든요. 미군이 바로 그럼요. 코앞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하는 걸 북한은 이제 중국은 속으로는 바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 전제는 북한이 핵을 사실상 이제 그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고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시작되기 때문에 겉으로 중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실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와 실전 배치를 국가 전략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선의, 중국이 당신들이 나서서 좀 북한 좀 어떻게 하라는 거는 정말 공연무리를 거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북한에 핵 갖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어차피 우리 남한을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또 찬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한반도에 관한 3원칙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에 북한의 핵 개발도 반대하는 거로 공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 재단의 연구소의 한 사람을 최근에 만났는데 거기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중국이 다 뒷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계속 서로 경제 교류하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방임해온 거 아니냐, 미사일 발사라든가. 누가 봐도 방임했고 오히려 오히려 알루미늄 뭐 다 주고 뭐 다 했던 그거를 거 몰랐을 리도 없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기후에야 이제 제재하는 모양에 들어갔다 이거.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척.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도 이제 이번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까지 쏘는 실험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됐는데 네. 하여튼 이번 단계에서는 하여튼 제재를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든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중국의 속내와 미국의 속내 뭐 이렇게 뭐 전부 다 좀 꿰뚫어보고 그죠? 청와대가 외교부나 이거 다 대응하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지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미국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도 전략적으로 이제 오판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뭔가 미국과 이제 뭐 협상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써 이제 선제 공격론 같은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한반도가 이렇게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가면은 서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판을 하지 말고 제대로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대로 끝내야죠. 가가지고 북한이 맞아 6차 실험하고 7차 실험하면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북한이 핵 보유국 된다는 건 자기한테는 굉장한 오점이 되는 거고 외교적 오점이 되는 거고 특히 이란 핵 문제를 저렇게 해결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거 다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반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이거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1차 제재를 강도 높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관계자들이 안 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 바로 이제 폭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한편 또 국무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슬슬 흘리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거 보면 이 4개월 임기 마치기 전에 뭔가 확실한 매듭을 짓고 가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벌려놓은 걸 다음 정권이 뭐 심지어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이제 말뚝을 바꾸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북한의 어떤 핵 문제 해결이 지금 뭐 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뒤늦게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 라이브 쇼에서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 우리는 뭐 계속 뉴스 보면서 북한 제재 일면 톱으로 뜨니까 이게 뭔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제재가 굉장히 헐거웠다는 거를
지금 새삼 우리 요즘에 국민들도 다시 굉장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불감증이었죠, 사실. 예. 국민들도 불감증이었어요. 맨날 북한 제재니까 뭐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게 아니었다는 주식도 얘기예요. 그대로고 뭐 제재한 국면이 지금 수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제재를 제재같이 느끼지 않는 북한이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거는 원래 주제가 아니었던 네, 주제가 아니고 열이어서 한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요. 저기 뭐 갑자기 이정현 대표에게 예,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 보냈지 않습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정현 대표 무척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정현 대표가 여기서 중지하면 아니 되옵니다. 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박 벌떡 대통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님?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 말을 워낙 잘 듣는 네, 그렇잖아요. 대표로 해서 지금 당 대표가 됐으니 네. 또 그렇게 딱 대통령 시켰다 그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모양상. 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일단은 김재원 정무수석을 보낸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진짜 건강을 염려해서 2단계 이렇 잘못하다가 단식을 뭐 20일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단식을 짧게 해도 건강에 치명타가 되는 분들도 근데 있어요. 좀 원래 저 당 예. 이정현 대표는 또 체중도 좀 나가고 오.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국감 파행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특히 국감 파행은 여당이 거부하는 건 전혀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전혀 여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단식도 중단하고 국감을 참여하라고 말까지는 안 했지만 국감도 참여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그런 행보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정현 의원이 제가 아는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저렇게 막 며칠씩 굶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아마 예. 처음 해보신 분인 본인도 것 같아서. 처음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처음 하면서 이제 좀 꼼수 안 부리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서 이게 단식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네. 뭐 간헐적 단식이니 뭐 하면서 또 영양 보충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단식에 그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영양제는 또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주사 맞아가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코드도 20일도 맞으면 하고 사실은. 30일도 하고 사실은 저도 열흘 넘게 금식을 단식이 아니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사람이 사흘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흘 다섯째는 사람이 거의 막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일단 배고픈 게 말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정신이 그냥 혼미해집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정현 대표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못해요. 뭐 물어봐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고 물론 그 이 5일 넘어서면 머리는 맑아지는데 네. 이게 이제부터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저분은 이제 6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중년이나 장년에 40 넘으면 사실은 건강은 이제부터 내려가는 네. 그 고개를 내려가는 상황인데 단식이란 거는 순식간에 이 전체 이 신체를 밸런스를 확 무너뜨려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개인을 생각한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국회 정상화든 뭐 의료적인 조치든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저분이요 좀 뚝심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잔머리라고 이런 거 못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분은 저기 보름달이나 이런 거 절대 우유 이런 거 안 드셨을 거예요 몰래. 옛날에 뭐 정치인들 좀 몰래 먹었다면서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 예, 그렇죠. 이제 또 우리 직접 의원님이니까 잘 알 텐데. 네. 예, 아마 이정현 대표는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뭐 또 공개석상 길거리가 아니라 복도에서 아니라 사무실에서 하니까 네. 비공개 단식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어요 야당에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물과 소금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구토가 지금 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오고 뭐 굉장히 탈진 힘들어. 증세에서 지금 사실 앰뷸런스가 대기한 상태라는데 네. 어떤 제가 보기에 이제 오래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식할 때도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래 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오래 하죠. 기분 나빠서요. 아니 오래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 3당이 좀 이렇게 협상해서 대화로 좀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인데 뭔가 오늘 좀 전환점의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이 됐죠. 예, 그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요청해서 만났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봤는데 사실 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뭔가 이렇게 거부한다, 포기한다는 거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걸 내놓을 때는 안 하고 내놓을 때는 뭐 명분도 있고 뭐 감명도 있지만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 쪽에서 그걸 거부하는 건 그거는 거부가 아니라 회피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권한을 가진 야당이 뭐 국정감사를 잠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또 명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 정부와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감사를 반은 하면서 반은 또 받는 입장인 정부가 안 하는 건 여당이 안 하는 건 그거는 명분이 없어서 점점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일각에서는 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 70%가 받는 거고 여당은 방어적 방어가 국감을 하는 30%죠. 거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당 대표가 뭐 점점 이게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단식이란 극한적인 방법을 써버리고 또 여당이 여론의 부담을 알면서도 이렇게 국정감사를 거부해가지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이런 것이 뭐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이런 의혹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이런 또 의혹의 시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고 또 당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또 일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국감 복귀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당대표의 이 건강이 좀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민주당을 만나서 말하기 좀 그렇고 중간에 있는 또 약간 이렇게 대화가 해서 좀 더 편한 대표를 먼저 만나가지고 이게 탈출구를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당 회동을 제안한 거는 이제 뭔가 탈출구를 소위 엑시트를 찾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오늘까지는 3당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저는 지금 이 전국 상황을 이렇게 봐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여야가 소위 치킨 게임 한다 그러잖아요. 치킨 게임은 서로 마주 달리는데 서로 운전대를 서로 안 돌리겠다 그러는 건데 그럼 서로 정면 충돌해서 공멸하는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서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서로 마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나들목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명분 체면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찾아야 되는 게 일단 당내에서도 비박계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너무 이게 지금 처음에 하루 이틀은 또 명분이 없지만 이렇게 일주일 이상 되면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비판 여론을 네. 시켜야 되고 이렇게 찾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명분을 최소한도의 명분을 갖춰야 되는데 뭐 정세균 방지법인가요? 뭐 그런 거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국회의장의 중립을 위한 어떤 조문을 넣자라고 네.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지금 더민주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별 그래서 내용이 이제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칼을 뽑았으니 뭐 무라도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거를 지금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내놓느냐 하는 게 네. 지금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네. 자, 뭐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근데 죄송합니다.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협상 잘하고 했는데 국민들이요 이런 정치권에 뭔가 좀 속 좀 시원한 그런 내용들의 정치권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 얘기는 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과한다, 그죠? 내가 이렇게 이정현 대표 지금 이렇게 단식하는 거 비난한 거 사과하고 정세균 의장 빨리 의장 역할 해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중간에서 이런 멘트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여야가 막 부딪혀 싸울 때 네. 그 지지자들도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싸우면 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야가 싸우는데 바라보는 국민들은 다 욕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이제 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타협을 할 것 같아요. 타협을 하는데 정세균 의장께서 사과를 하든 유감 표명을 하든 네.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든 하고 네. 또 새누리당 국감에 이제 복귀하고 네.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거 뭐 취하도 할 수도 있겠고 네. 조금 더 이야기가 된다면은 국회법 개정 꼭 정세균 의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더라도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중립화 방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는 해보자. 네.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이상 가기 어려울 겁니다.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정경련에서요 해산한다고 합니다. 왜 해산하시는지요?
그 해산의 이유부터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뭔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두 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원래 다음 달에 발표로 했는데 이렇게 막 앞당겨서 발표한 또 이유는 뭔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미르재단이 청와대 설립 주도로 설립됐다는 대기업 문건이 오늘 또 보도가 돼서 야,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찜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르하고 이제 K스포츠 재단은 그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거기에 뭐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런 건 최종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분명한 거는 그 재단의 설립돼서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뚜렷한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 사진들이 보면 그럴듯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른 의혹들이 사실 여부를 따라서 계속 의혹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도 더 이상 이제 요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 네 가지를 얼마 전에 바꾼다고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산시켜서 통합한다는 건 오늘 처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산해서 통합하는 조직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름을 결국엔 바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네. 뭐 미르라든가 K 스포츠제도 이거에 대해 논란이 많으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부근 가까이 있다 그래서 혹시 퇴임 뭐를 행보를 노린 거 아니냐는 또 일부 언론의 지적이 K가 왜 K입니까 그게? 그거 모르죠. K 그거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저는. 미르는 이제 용이라는 뜻이고 네, K는요. 예, K는 코리아 스포츠, 한류 코리아, 스포츠, 한류 코리아 스포츠 K입니까? 이런 거 예. 같은데요. 뭐. 둘 다 이제 어떻든 창조 경제와 관련된 문화 스포츠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르는 주로 문화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고 이제 스페이스 K는 스포츠는 스포츠. 스포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의 장소도 강남에 있어가지고 이런 뭐 사실 여부를 따서 여러 가지 오해를 뭐 빚으니까 주택가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의도로 옮기겠다는 거고 또 이 사진이 또 논란이 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K 스포츠 재단의 뭐 어느 뭐 마사지 센터의 장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 사장이라든가 이 사진도 결국에 개품하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 세탁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 문제점들을 세탁하기 위한 그죠? 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을 야당에서? 근데 그렇게 예. 주장할 만한데 숨기고 싶은 기록 세탁하려 한다 나왔잖아요. 국민의당은 의혹 감추기 꼼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꼼수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 보죠. 그 바보가 자료를 아니면. 저 재단을 해체한다고 해서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자료를 폐기하는 것도 어렵고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면은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혹이 있다는 걸 갖다 간접적으로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도 쉽지도 않고 폐기하겠죠. 네. 그 안에서 또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나 이 증인이 그 안에 재단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업 대기업들이 관여해가지고 돈도 내고 이렇게 그 설립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자에가 보도됐던 그 기사도 보면은 그 돈을 내놓은 대기업의 관계자가 그 관련된 문건을 언론에다가 네. 이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부 여당을 긴장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기업들이 권력의 향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설일지 몰라도 굉장히 좀 취약한 입장에서 권력의 향배에 함부로 또 권력에 대든다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들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업들은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그 관계자가 그 문건이라는 거는 그 말은 전달해도 이게 녹음하지 않으면 이게 증거가 안 남지만 문건은 전달하면 그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추적하면 어디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누가 전달했다는까지도 때로는 공개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함부로 전달한다는 거는 기업이 바라보는 이 정권의 이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도 벌써 이상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을 우리 정부 여당에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단순히 그냥 뭐 미래를 갖다 이름을 바꾸고 뭐 이사장을 뭐 교체하고 이 수준은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하는 그런 전격적인 조치처럼 아예 해체를 하는 그런 강수를 두지 않으면은 이걸 의혹의 그 고리를 끊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아예 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겠다. 이렇게 감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통합해서는 안 되고 예. 이 두 재단을 빨리 해체시켜라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이제 의혹을 두려워하는 그래야지. 염려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더민주에서 이거 계좌가 좀 사라졌다, 그죠? 예. 계좌 사라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들 다 사라졌다고 하고 그리고 난 누군지 몰라도 이 기업 관계자 이분 굉장히 용기 있다고 보시는데 이 기업 관계가 누군지 이거 뭐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그래서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정경정과 청와대가 주도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거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래서 그 문서에 사진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활자체 나오면 어디인지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그 내용만 전달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정보기관 역시 찾아냅니다. 임기 말에 어느 회사인지 그거 레임덕의 못 징후가 찾아갑니까? 가까이 나타나는 게 그게 관료 사회뿐만 아니라 대기업 네.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아까 말했지만 야권에서는 이제 증거 인멸을 위한 법적 세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숨겨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자료 몇 개 없애고 했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남는 거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라든 컴퓨터 하면 다 기록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눈 고육지책으로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고육지책. 소위 고육지책으로 이제 완전히 조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원천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해체하고 이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고육지책을 하는데 정경련이 하려면 이건 앞으로 투명하게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자료 폐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미 그리고 벌써 폐기했다는 게 지금 더민주당 야당의 주장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야당 주장이라고 해서 다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언론에서도 저도 볼 때도 야 여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를 항상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거는 임기 말에 가고 또 정권이 바뀌면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네. 운영해야 된다. 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예.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30초씩만 드릴게요. 우병우 수석 처가 뭐 관련했는데 이거 뭐 소환은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환도 안 하고 이거 무혐의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예상했던 사건 초기에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좀 허탈한 측면도 있는데 네. 사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고 아마 이렇게 이게 수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걸로 해서 뭐 그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했다면은 굉장히 오판한 거 아닌가 싶고 네. 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런 결론을 내릴 거로 알려졌다 해서 나온 시사, 거죠. 네, 시사한 거로 시사는.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 잘못된 거죠. 네. 그거는 당연히 우병우 수석과 네. 그리고 거기에 처가의 거래니까 그 부인뿐만 아니라 또 상대인 그 넥슨 코리아 대표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있어서 조사를 못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당사자의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예. 아무리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조사하는 것도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거는 현재 중간에 일단 흘리면서 분위기 잡으려는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아무리 조그만 경범죄도요 경찰 검찰 다 소환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